자, 최승희의 진짜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침에 서포캡 상승으로 갔다가는 그걸 그대로 음봉을 냈어요. 자, 보시면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다 음봉, 시초가 밑에 있는 음봉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일 힘든 음봉이죠. 이렇게 여기는 시초가고, 시초가인데 0.2% 음봉을 맞아서 0.2% 음봉에서 여기서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추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물리는 상황이 됩니다. 행보를 하는데 음봉에서 응보를 해버리니까 들어가면 자, 물리고 아마 자, 수익을 내기는 오늘 어려웠을 것이고,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모두 다 200개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지수도 안 좋았습니다만 종목도 매매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나마 그래도 오늘 몇 가지 긍정적인 면은 여전히 최근에 워낙 강세 상황이 계속 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연말만 해도 1150원대의 환율이 지금 114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114원 차죠. 1114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뭐 환율만 하더라도 3원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3%? 자, 이건 뭐 크다고 봐야죠. 자, 일단 그런 만큼 자,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 11조가 들어왔어요. 11조. 그 중에서도 미국계 자금, 자, 이 장기 펀드 성향을 갖고 있는 미국계 자금, 자, 이것이 10조 정도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자, 만약에 이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탈을 하면 달러로 바꿔가게 주식을 팔아서 그거를 원화를 받아서 달러를 바꾸고 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달러가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은 매수를 했으니까 자, 환율이 하락을 하는, 다시 말해 원화 강세 상황입니다만, 이들이 만약에 매도를 해버려요. 매도를 하면 받기는 뭐로 원화를 받죠. 주식을 팔았으니까 이거를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송국해 갑니다. 달러로 환전을 해서 가져가 버리죠. 달러 수요가 부족하니까 달러가 강세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이 매도를 하면 그 자체로도 수급이 꼬여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지금은 외국인이 이렇게 사서 우리나라 지수를 2450포인트 정도 끌어올려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늘처럼 외국인이 2000억 매도가 나왔다,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오늘은 힘듭니다. 다행히 오늘 코스닥은 29억이라도 뭐 많은 건 아닙니다만, 월요일날 이렇게라도 오늘 매도를 안 한 게 어디냐. 월요일날 꼭 우리나라 코스닥이 0.3% 출발을 하고 꼭 매도를 하죠. 매도를 해서 실제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94억인가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V자형 패턴을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30억 정도 매수를 자, 했죠. 안 그랬었으면 아마 추가로 월요일날 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주가는 양보로 못 냈지만은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하방 경직선은 좀 보여준 게 아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장 지수 일봉을 보시면 그냥 하루 쉬어간 겁니다. 의미를 일부러 둘 필요는 없을 정도로, 자, 코스피도 오늘 하루 쉬어갔고, 그쵸? 시초가까지는 왔습니다만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코스피에요. 자, 지금 증권사 센터장들이 이번에 3분기를 얼마를 보더란가요? 3분기 2600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다는데, 뭐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고요. 과연 하반기는 뭐로 갈 거냐? 하반기로. 자,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 실적 시즌이 끝나면 실적은 누가 유리합니까? 대형주가 유리하죠. 그쵸? 실적은. 실적 시즌이 끝나면 당연히 중소형주로 가게 되겠죠. 중소형주가 유리할 겁니다. 오늘 뭐 증권사 직원이 방송에서 실적 시즌이 끝나면 대형주가 유리할 거다라는데 무슨 뜬금없이, 그죠? 실적 시즌이랑 대형주가 유리하고 지수 자체가 2450까지 간 거지요. 자, 끝나고 나면 당연히 자, 실적이 조금 덜했던 중소형주까지도 좀
자, 수급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원화가 초강세라, 자, 그러면 수출주보단, 어쨌든 대형주는 수출주죠. 또 원화 강세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은 거는 수출주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내수주들, 바로 제약바이오가 될 거라는 거죠. 제약바이오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대형주 장세가 슥, 자, 만약에 개별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코스닥 개별주가 올라갈 것이고,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당연히 대형주는 매기가 안 빠져나갑니다만, 나중에 실적 시즌이 끝나는 3분기 대에서부터는 자, 이 코스피 쪽으로 물량이 나가면 어디로 가겠냐? 코스닥 갑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이미 그 전조가 있죠. 코스닥이 나쁜 거 아닙니다. 이미 코스닥은 개별주 장세가 오는 내수주가 움직이는 자, 그 전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미 모바일 게임과 화장품이라든가 전기차,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여기 다 있습니다. 특히 자, 코스닥 지수에 제일 연동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라고 봐야죠. 얘네들은 뭐 이 시가총액 비중도가 35%? 아마 이 정도는 될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스닥장이 좋으면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좀 제약바이오의 신고가 깨고 있는 종목, 자, 제약바이오를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신고가 깨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휴젤도 자, 휴젤이 신고가를 좀 계속 깨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이미 1분기에 190%나 영업이익 성장했습니다. 1분기만. 자, 원래 1분기가 자, 190%나 성장을 했고, 전체적으로 원래 800억, 지난 연도에 600억, 원래 800억, 작년에 비해서 한 200억 정도는 휴젤이 더 나올 거로 보여지고, 실적 잘 나올 종목들. 자, 메디톡스도 자, 진짜 주식 라벨을 자, 받은 종목이죠. 진짜 주식입니다. 자, 메디톡스도 500억, 510억, 750억, 원래 1000억. 1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도 신고가를 자, 와 있죠. 제약바이오 쪽으로 의외로 신라젠, 자, 신고가 자리가 여기였었죠. 자, 다시 저점을 높여가고 있으니까 또 신라젠도 매물소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깰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셀트리온도 뭐 신고가에 자, 매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신고가 자리죠. 여기가 신고가 자리입니다. 자, 이미 상황은 대형주 위주로, 자, 대형주 위주로 제약바이오 쪽은 이미 상승할 수 있는 바탕은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하이닉스, 자, 이들의 위세에 눌려서 이들이 별로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제약바이오 치고 괜찮은 기업 지금 대부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그러니까, 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자, 하반기에는 전기차가 오늘도 대박입니다만, 이거를 하반기에 이걸 갖고 먹을 수가 있나요? 이미 이익이 났으니까 보유를 하는 거지. 오늘 진짜 전기차 대단하죠. 자, 전기차가 날아가면, 예, 바로 여러분들이, 자, 우리 이 진짜 주식 클럽에 온 분들 사실 제일 좋아하게 되죠. 전기차는 작년 11월 달, 그리고 원래 2월과 3월 이때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가장 바닥부터 해왔던 게 전기차입니다. 오늘도 엄청나죠. 예, 항상 코발트 쪽에 자,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자, NCA 양극할 물질의 에코프로, 일렉포일의 일친 머티리얼즈, 예, NCL 양극할 물질의 LNF까지, 예, 전해질 쪽의 후성이랑 자, 이 충전기 쪽의 PNE 솔루션, 하여튼 뭐 안 간 게 없습니다. 안 간 게 없고, 사막 콘덴서, 오늘 아까 S&T 모티브, 예, 전기차 용 모터를 아이오닉에 공급하는 S&T 모티브, 그리고 사막 콘덴서까지. 원래 이제 사막 콘덴서는 MLCC 때문에, 예, 자, 삼성전기가 MLCC로 대박을 내는 거예요. 똑같이 사막 콘덴서도 원래는 MLCC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또 이 전기차로 늘려니 DC 전력 변환 콘덴서로 전기차 섹터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실적주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자, 전기차는 거의 대부분이
자, 진짜 주식 라벨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얘들은 라벨을 받았을 정도로 엄청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오늘 자, 지수는 오늘 약보합이었고, 자, 음봉을 맞았고, 많은 종목이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이 대장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주도업 종들인 전기차가 갔기 때문에 오늘은 자,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뭐 에코프로 하나 갖고 있으면 사실상 게임 끝이죠. 에코프로는 자, 얼마나 많은 급소를 지난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저한테 받았습니까? 에코프로는 그때 NCA 양극할 물질에 대해서 이네들의 에너지 밀도가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등등등 NCA 양극할 물질에 대해서는 그때는 뭐 엄청나게 분석을 했죠. 그 이후로는 추경매수 될까봐 에코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하게 여러분한테 분석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때는 뭐 매일 일어나면 스미모토 시장은 어떻고 맨날 에코프로를 여러분에게 말씀 추천하기가 바빴었던 자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열심히 문자를 보내드렸었고, 간간히 그 뒤로도 따라가면서 거래는 합니다. 그러나 7월달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없죠. 에코프로는 대신 매도해야 될 자리도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7월달에도 계속 전기차는 이익 극대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에코프로 이익을 자, 극대화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느 거 하나 뭐 안 가는 건 없습니다. 다 날라갔죠. 자, 상위 1% 진짜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뭐 대장은 일진 머티리얼즈 원래 상승폭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아마 지금은 에코프로랑 비슷할 거예요. 다 170% 정도. 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 자리에 들어가서도 다 100% 이상은 나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전기차는 거의 웬만하면 100%죠. 에코프로와 일진 머티리얼즈가 사실상 대장이었었고 중간에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제 방송 오늘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또 온라인 국고차나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을 계속 시간 체크하면서 와서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에코프로를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에코프로는 아는데 계속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학증적으로 이런 종목에 신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듣다 보면 그러면 중간에 계속 어딘가는 들어가서 매매를 했겠죠. 지금은 7월달 들어서는 매수하자 말자 말씀드리고 갖고 있는데, 자, 어디 구간에 들어갔어요? 모든 분이 지금 다 이르기 신고가라는 거는 모두가 다 수익 구간에 있죠. 그것도 10% 먹었느냐 150% 먹었느냐의 차이겠죠. 많이 먹으면 150%도 먹었을 겁니다. 다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면 제 방송을 듣는 분은 뭐예요? 얘를 급소이다. 얘는 진짜 주식이니까 원래 최대 실적입니다. 260억. 자, 진짜 주식을 수급이 들어오는 급소이 딱 잡고 그 다음부터는 얘를 이익 극대화해야 되니까 에코프로는 팔면 안 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방송을 듣는 거죠. 제가 어디서 방송할 때마다 에코프로가 얘기하면 제가 매도하라 하겠습니까? 계속 보유를 하겠죠. 에코프로. 자, 일진 머티리얼즈로, 자,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죠. 매수 구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리고 하는 자리는 급소 구간에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왔던 자리이고, 중간에 지금도 간간히 따라갑니다만 지금은 워낙 급등을 했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저점 대비 170%나 이미 급등을 해 있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집중 매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기관들이 매도가 있었죠. 기관들이 오늘 매도로 전환을 했고, 그런데 자, 주가는 오늘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런 종목들, 전기차는 외국인 기관들만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여의도의 부티크들, 큰 손들도 마찬가지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부 중간에 안 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파는 거를 사서라도 추가 상승, 절대 수익률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여의도의 큰 손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상하프론테크는 그래도 요것은 최근에 자, 많은 제아의 전문가들도 많이 추천하는 경향을 보였었고, 여러분들에게는 뒤늦게 자, 이거는 보면 6월 달에도 자,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정도로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달 되니까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상하프론테크를 추천하기 바빴죠. 우리는 너무 좋았죠. 자, 그네들이 추천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 우리는 수렴 구간에 그리고 자, 급소 구간에 이럴 때만 매수 구간에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자, 전문가를 추천하면서 확장됐을 때는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하기가 좋았죠. 상하프론테크는 수익을 내기가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덕분에. 자, 그 다음에
후성을 보죠. 후성도 정비열에 정확히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달에 집중적으로 거래할 만한 자리가 나왔죠. 정비열의 급소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급소가. 그리고 여기에 급소, 여기에 급소, 여기서 급소. 요거는 여기서도 마지막 문자까지 후성은 계속 쫓아가면서 거래를 했었고 오늘 최고죠. 8% 급등을 했는데 오늘 대규모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후성 자 끝까지 아마 이때부터 해서 지난 3월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지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마 자 후성은 초반부터 자 이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자 후성뿐만 아니라 일진이든 에코프로든 여러분이 열심히 추천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진짜 주시고 전기차 섹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진짜 주식이기 때문에 자 모든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 다 진짜 주식입니다. 그 얘기는 다 최대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수급 들어와서 급소를 만드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신고가를 또 한 번 깼네요. 자 여기 신고가 넘기 전 마지막 급소입니다라고 해서 문자까지 보내드렸고 여러분에게 상위 1% 압축을 하고 진짜 주식에서 속을 내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갔고 오늘은 무려 8%나 또 한 번 급등을 했네요. 자 어쨌든 후성이 또 한 번에 대박을 냈고요. 자 이번 마지막까지 문자를 보낸 게 상하프론텍 그 다음에 마지막은 PNE솔루션이었죠. 가장 최근까지 후성과 상하프론테크를 추천했습니다. 후성 마지막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문자를 보낸 건 PNE솔루션이죠. 할 게 없으니까 이거 정도 하고 지금 S&T 모티브도 자 아이오닉에 모터를 공급하는 S&T 모티브 사실상 전기차 할 거 없는 분들은 이거라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 코엑스에서 바로 S&T 모티브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PNE솔루션 자 2차전지 제조 쪽이고 전기차 급속 충전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전기차용 부품주로 인식이 되고 있죠. PNE솔루션 뭐 사실상 이제 전기차로는 얘가 상하프론테크와 PNE가 사실상 마지막 종목이다. 그죠? 상하프론테크 자 우리가 마지막 자 여기서부터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후성도 최근까지 매매를 해왔었죠. 그 다음에 가장 최근까지는 바로 지난주에 했는 게 PNE솔루션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전기차는 더 할 게 없죠. 신규주가 상장을 하면 모를까 이제는 더 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도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투자에 아마 중요한 종목군들 효자 같은 종목들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도 폐기물이 또 올랐어요. 산업 폐기물. 산업 폐기물은 별로 자 웬만한 방송이나 관심이 없었죠. 우리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맥커리가 코인텍을 잡으면서부터 우리는 인선ENT, YN텍, KGTS 자 이들이 주목을 했고 이 호주 투자은행인 맥커리가 자 5천억 펀드를 만들어서 코인텍을 추가 매수를 할 거다라는 루머도 많았었고 결국 이번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이 됐죠. 아 맥커리가 1,000억을 코인텍을 1,000억을 추가 매수를 했어요. 이제 4천억 정도가 남았어. 4천억 5천억 펀드를 만든다 했으니까 1,000억을 코인텍 추가 매수했었고 공개 매수에 4천억이 남았어요.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신기하게 기관을 다 들어온 거 봐보세요. 인선ENT도 자 오늘 기관 수급이 14만 8천 주가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더 중요하죠. 얘들은 자 지난 금요일날 16만 주가 들어왔었고 오늘 다시 15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을 했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에게 이 문자로 들어간 자리는 다 급소 구간이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다 보유 중입니다.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지금은 보유 자리고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이날은 괜찮았죠. 목요일까지는 목요일날 외국인들 15만 주가 들어온 날까지는 여러분이 매매가 됐었습니다. 그날 실제 이 시간 진짜 주식에서도 매매를 해도 되는 자리라 그랬죠.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자 오늘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유만 하시면 되고 홀드하자고 인선ENT는 그랬던 것이었고 얘가 대장입니다. 시가총액 2,800억에 영업이익이 250억에서 자 28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텍이 2,300억 400억 거기에 영업이익은 한 160억대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에도 코인텍은 맥커리가 들어가면서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인선ENT는 자 얘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마무시합니다만 수익 가치도 탁월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인선ENT가
기관 수급만 들어오면 제가 올라갈 거라고 1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관들이 매도가 엄청난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관들이 결국 매도가 나오고 그럼에도 주가는 받았어요. 다 개인들 제 주위에 있는 뭐 부티크들 큰 손들 이들이 인선이한테는 기관들이 뭐 사모펀드에서 엄청나게 쏟아내는 거를 이걸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결국 기관들이 이제 매수로 전환합니다. 이걸 얼마나 제가 그동안 주장해 왔나요? 인선이한테는 그죠? 예. 기관들 사모펀드 물량만 떨어지면 하세요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수급이 돌면서 자 급등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축하드리고 계속 이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인선이엔텍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Y엔텍 자, Y엔텍은 지난 금요일 날, 자, 그날 기관들이 5만 주가 들어왔었죠. 이날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5만 주가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과 했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공개방송에서도 바로 이 Y엔텍을 여러분과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환경사업들, 폐기물 사업들, 레미콘 사업, 그리고 바로 이 해운 사업까지 고르게 이런 환경, 폐기물 사업의 매출 비중도 40%, 해운업의 매출 비중도 40%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이쪽이 최근에 운임료가 컨테이너든 또 이 BDI든 이런 쪽에 운임지수가 올라가면서부터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지난 연도 사상 최대치 94억이었는데 올해는 11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780억대인가 70억대인가 했던 게 이때였는데 지금 970억입니다. 1000억까지 왔죠. 자, 이게 좀 기형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형적으로. 그러나 기관들이 이렇게 자 지겹게 들어와서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기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차트만 그런 거지. 차트만. 특정 창구에서 개인들이 올렸다면 기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사서 올린 겁니다. 자, 이제 자 내일부터라도 다시 5일선의 음봉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자 다시 기회 닿으면 음봉을 하고 있고 갖고 계신 분은 자 한두 개 음봉이 나온다 해서 팔지 마시고 Y엔텍은 계속 이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박용호 회장의 얘기로는 지난 금요일 날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자 공식적으로는 운반선 3척을 영업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박용호 회장은 판방도 많이 갖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걸 사고 있다면. 그래서 자 그런데 배가 선박 매출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5척에서 한 7척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5척 정도. 이건 나중에 한번 통화를 한번 잠깐만요. 통화를 한번 해보자고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3척인지 박용호 회장 말 맞다나 5척인지 7척인지 한번 자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가총액인 700억대에서 지금 1000억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자, 이걸 누가 하냐고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 진짜 주식 클럽에서 여러분들이 자 매매할 수 있는 자 종목이죠. Y엔텍입니다. 축하드리고, 자, 이거는 우리는 폐기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또 실제 이 골재 채취하는 분의 얘기도 들었고, 골재 채취하는 분이 골재가 없어서 골재 채취를 못 한다라는 거죠. 큰일이다라는 거지. 골재 가격이 뭐 따블을 줘도 공사를 지으려도 골재를 못 구하는데, 그러면 자, 이 산업 폐기물들 이거에서 골재를 리사이클링해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먹거리예요? 바로 이런 산업 폐기물 업체들의 먹거리다. 그래서 이들의 수익이 자, 이 그런 폐기를 해서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스팀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에다가 골재까지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사업도 되겠죠. 철거하면서 철거 비용도 당연히 받는 거고. 그래서 엉목고 알목고가 KGETS나 Y엔텍, 인선이엔티 바로 이런 폐기물 사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기관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2개월 이상 기관들이 좀 KGETS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11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50억. 자, 시가총액은 있지만 기관 수급 들어온 거 봤을 때 이보다 더 자,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이때가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210억. 이게 지금 원래 150억이 약간 다운되는데 자, 1분기 성장을 보면 또 어쩌면 넘을 수도 있어요. 한번 지켜보죠.
자, 기관들 들어온 거 봤을 때 잘하면 네, 너무 최대 실적이 너무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KG 이테스. 네. 자, 그 다음에 자, 바테카 인바디. 자, 의료장비 쪽은 지난주에 제가 음봉에서 하자고 했었던 자 종목이 음봉공약의 바테카 인바디 덕산 네오룩스가 됐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바텍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반토막이. 자, 고점 대비 지난 2015년도 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5만원 찍고 25,000원 바닥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반토막이 났었는데 실적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300억, 400억, 450억. 450억. 원래 예측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300억에서 410억 그리고 450억.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는데 중가는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자, 이제 의료장비 업종들의 이제 바닥에서 주목을 해야 될 때다 해서 하고 있는 게 바텍이었고,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음봉이 나왔었죠. 자, 여기입니다. 음봉 거래로. 자, 음봉이다 보니까 상위 1% 진짜 주식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2에서 6% 양봉 바디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은 양봉이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오늘은 양봉이 나올 것 같은데 금요일 날은 음봉이라서 지금을 여러분은 소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음봉 종목으로 예, 자, 추세 살아있는 아군의 음봉, 홀드 음봉 혹은 바이 음봉이죠. 사야 되는 음봉. 음봉은 보통 셀 음봉이 많죠. 셀 음봉이 아니라 자, 사야 되는 음봉. 셀 음봉이면 이런 게 셀 음봉이겠죠. 장중에 끌어올렸다가 자, 떨어지면서 이렇게 빠지면 이거는 셀 음봉이 되겠죠. 매도해야 되는 음봉. 근데 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음봉에서 거래하자라고 했고, 자, 최근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었죠. 헬스케어 업종들 앞서 뭐 휴전이니 메디톡스니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먼저 갑니다. 의료 장비가. 그래서 바테카, 디오,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자, 덴티움이 보시면 덴티움은 이미 신고가를 깨고 날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덴티움은 2인자고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그리고 디오. 자, 3인방의 디오도 오늘 음봉거래. 이건 지난 금요일 날에 음봉거래 말씀을 드려서 음봉거래 했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바테. 자, 그리고 인바디도 네, 자, 지난 금요일 날 음봉을 극복하고 오늘 양봉을 냈습니다. 기관들이 정말 많이 예, 들어오네요. 해서 인바디, 바텍,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꼭 하시고, 디오도 자, 몇 명가 자, 되는 종목. 이거는 음봉을 우리가 거래를 해서 바텍을 양봉을 먹은 거죠. 오늘 음봉 종목. 자, 오늘 음봉 종목. 아, 요게 HB나 맞아 보죠. HB가 자, 음봉을 먹고 오늘 자, 외국인들 집중 수급이 들어왔었고, 신고가 자리까지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지난년도 사상 최대 380억. 원래 사상 최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분기가 1200%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HB가 2분기도 뭐 100%만 성장을 해도 대박이겠죠. 신고가까지는 얼마나 남지는 아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아지질 오랜만에 잡혔죠. 자, 이 실드, 대구경의 실드는 사실상 동아지질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실드 머신으로 지하철 터널 이런 걸 뚫어주는 회사인데, 자, 지난 2014, 16년 홍콩이랑 싱가폴, 자, 이들의 자, 3천억 정도 자, 이미 자, 수주를 했었던 자, 종목이었고, 자, 올해는 4,300억 벌써 수주가 가능할 거다. 올해 4,300억. 자, 그 정도로 수주가 자, 엄청나게 밀려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동아지질이. 그런데 많이 올랐다고 해서 가격 조정이 있다가 자, 수주 소식이 얘기 나오고 하니까 20선 바로 뚫었죠. 자, 역별 초입에 있습니다. 자, 내일 음봉이 나오면 음봉에서부터 동아지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보스타 신고가를 깨는데 바로 이 자리였었죠. 여러분의 상위 1%의 로보스타, 이 산업용 로봇. 앞으로 자, 이 임금 상승은 새 정부의 어떤 정책 중에 중요한 게 임금 상승입니다. 세율을 올리고 임금도 올리고, 자, 최저시급은 10,000원까지 이제 올라간다 합니다. 그래서 각 공장들은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빨리 전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문들은 키오스크나 자, 이런 ATM 기계를 통해서 앞으로 주문을 하게 되거나 자, 현금을 일출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ATM을 주력으로 하고 키오스크까지 생산하는,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을 했었죠. 한국전자금융. 앞으로는 더욱더 임금 상승으로 아마 재계가 몸살을 앓게 될 겁니다. 자, 정말 이 소상공인 정말 걱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이 300만 자영업자들이 자 지금 뭐 엄청난 300만 명 이상 자 이번에 이 최저임금 상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80만 명인가. 근데 그중에 300 몇만 명이 전부 이 소상공인한테 자영업자들한테 다 지불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자 걱정이다. 그런 만큼 로보스타가 만드는 이런 로봇,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오다도 많이 가겠죠. 예, 주문 제작으로 아마 만들어주라 하는 게 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로보스타가 이제 주문해야 되고, 돈을 또 못 벌면 모를까 20억, 100억, 60억, 원래는 16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버네 로보스타.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급수였죠. 왜냐하면 신고가를 임박했으니까. 신고가 깨면 안 되죠. 신고가 임박한 종목이 바로 저 자리였습니다. 자, 매매가 됐던 자리 로보스타. 그렇죠. 자, 앞서 이 바텍 지난 금요일날 바텍가 자 인발이, 자 그다음에 덕산 네오록스. 자, 대원 덕산 네오록스 음봉이라도 얘도 마찬가지 양봉이 나왔었고, 이제 신고가, 자, 갭 상승으로 신고가를 아마, 네, 내일 깰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봉을 거래를 했다 수익을 나는 게 덕산 네오록스와, 네, 디오와, 네, 바로, 디오, 그리고 바텍, 이렇게 세 종목이, 네, 이렇게 세 종목이 되고, 지난 이거는 바로 금요일 날이었고, 지난 목요일 날 음봉을, 자, 여러분이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상하프론테크였죠. 상하프론테크. 급등 패턴은 Y 지원이 Y엔텍이 됐었죠. Y엔텍이 바로 이 급등 패턴 이거였죠. 여기에서 했고, 그 다음날 밑거리를 끌어냈고, 오늘 4%까지 올랐으니까, 자, 어느 정도 이거는 급등 패턴을 자, 했어야 되는 종목으로는, 자, 기간 수급에 의해서 급등 패턴이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매매하기는 좋았었고, 그리고 금요일날 쉬고, 물론 음봉에서 끌어올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강세입니다. 자, 와인텍은 수익이 났고, 그리고 그날 음봉이 바로 상하프론테크였죠. 이날 음봉. 자, 보시면, 음봉이 3개가 나왔다. 상하프론트 같은 전기차의 핵심 종목들이, 자, 음봉이 3일째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음봉을 극복하는 양봉이 나올 겁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은 쉬었죠. 그리고 오늘 제가 그렸던 음봉 다음날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건 지난 금요일날에, 자, 목요일날 보시면 상하프론테크 음봉이 나왔었고, 자, 어제는, 지난 금요일날은 바텍이, 자, 바로 그런 음봉이었으면, 오늘은 음봉은, 자, 뭐냐면, 제약주에 제가, 제약주 흐름이 좀 좋으니까, 제약주 오늘 장중에 아침에 음봉거래소 CMG 제약을 말씀을 드렸죠. CMG가 지난 목요일날 재료가 나왔었습니다. 재료가. 그죠? 자, 안가 쪽에, 자, 19개, 녹내장 뿐만 아니라 19개 관련한 신제품을 출시를 해서 안가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게 나오면서 61선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자, 신뢰가 될 수 있는 거는 외국 기관들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쌍끌에 의해서 정면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래량이 뚝 끊어진 음봉이 이틀째 나온 거죠.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얘가 거래량이 실리려면 양봉이, 예, 나와야 되겠죠. CMG 제약은 혹시나 21선 이탈하면, 자, 그때 매도함, 21선 이탈하면 매도하면 되니까, 그전에는 61선 기준에서 한번 거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음봉에서 양봉이 기대가 되는 종목, 제약바이오가 좀 살아날 수 있다면 바로 한인제약을 보죠. 자, 한인제약도 음봉에서 오늘 5일선에, 자, 이렇게 살짝 밀렸던 것은 장 때문에 그렇죠. 외국 기관들은 장 끝날 때 판 거고 상관없고, 외국 있는 장이 계속 들어왔었죠. 기관도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기관도 매수로. 그러다가 장 끝나고 나서 동시효과에 나온 거니까 의미는 없죠. 한인제약. 자, 이거는 다시 5일선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인제약. 자, 돈도 잘 벌고 칩에 관련한 파이프라인도 계속 확보하고 있고, 240억, 250억, 210억, 원래 260억. 자, 바로 최대 실적으로 진짜 주식 라비를 받은 한인제약입니다. 돈을 잘 벌죠.
그러면서 수구까지 들어왔어요. 기한 수구까지. 이건 음봉에서부터 하고 내일 음봉을 먹는 양봉을 자 한번 기대를 한번 자 해보는 걸 하겠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대행해주는 종목이 바로 이 테스라입니다. 테스라 자 괜찮습니다. 테스라는 오늘 약간 거래 실렸지만 변동성이 좀 커졌지만 21선 살아있고 저점에서 밑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보통 그 다음날 음봉을 이렇게 음봉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테스라는 실적이 원래 최대 실적 진짜 주식입니다. 그동안에 2년 동안 실적이 적자였죠.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난다. 바로 주문형 반도체를 테스트를 대행해 주는 업체입니다. 테스라는.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이 열릴 때 제일 주목하는 종목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테스라를 꼽고 있고, 제도권에서 증권사도 두 군데인가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실적도 없던 지난 2년 동안 실적 없는 테스라를 가지고 그만큼 원래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보는 거죠. 자 내일 얘는 내일 21선 다시 중간에 많은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다 극복했어요. 자 해서 자 이렇게 음봉을 극복하는 패턴이 테스라는 나올 수가 있겠죠. 내일 음봉 이후에 테스라는 주목을 해보시고, 마지막 종목은 도이치모터스를 봅니까? 도이치모터스가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저 음봉은 위험한 음봉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원래 엄청난 실적, 작년에 20억 적자입니다. 작년에. 자 원래 1분기가 8억, 자 8억이고 2분기가 53억, 그러면 62억입니다. 거기에 3분기가 2분기에 2배를 넘을 것이다. 그럼 50억이니까 100억 잡고 100억. 그러면 162억입니다. 그죠? 162억. 자, 그것만 하더라도 최대 실적이 될 것이고 예상치가 170억이에요. 그러면 자, 4분기까지 감안하면 200억도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만큼 모델을 자, 이 BMW 5 시리즈 모델을 풀 체인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4,000대인가 자, 판매량이 4,00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라는 거죠. 드디어 도이치모터스가 이렇다 할 적자가 나다가 자, 부분 모델 체인지가 아니라 풀 체인지를 하면서 자, 수요가 네, 급증을 했어. 그러니까 원래 최대 실적 17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서비스 센터가 이게 의외로 외제차들은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데, 자, 미사일도 있고 성수도 있고 이런 AS 센터를 오픈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영업 볼륨 그리고 수익성이 증가할 전망을 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은 게,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던 실적이 이제부터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이런 거 실적 쫓아 올라갑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돌아왔었고 오늘은 쉬었습니다만, 그러면 내일 이게 여기서 음봉이 나올까요? 예, 그러면 수급 논리가 안 맞다 했죠? 내일 예, 작지만 5일선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끊어졌으니까 거래량은 언제 실리냐? 자, 원래 양봉이 나오고 끌어올릴 때 거래량이 터지고 떨어지면 아까워서 안 팔다 보니 거래량은 줍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을 먹는 예, 이런 패턴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합니다. 2분기에 100억이 나오는지도 3분기도 잘 보시고 2분기 50억이 나왔으니까 3분기 네 정말 예상치 2배 2분기 2배가 나온다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내일 양봉을 기대하면서 한번 거래를 자 해보는 걸로 하고 해서 오늘 음봉을 자 세 종목 도이치모터스와 테스라 그리고 바로 제약에는 CMG 제약 아니면 뭐 한인제약도 괜찮고 뭐 네 종목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선이한테는 기관들이 모 사모펀드에서 엄청나게 쏟아내는 거를 이걸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결국 기관들이 이제 매수로 전환합니다. 이걸 얼마나 제가 그동안 주장해 왔나요? 인선이한테는 그죠? 예, 기관들 사모펀드 물량만 떨어지면 하세요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수급이 돌면서 자 급등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축하드리고 계속 네 이익을 네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인선이엔텍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Y엔텍 참, 자, Y엔텍은 지난 금요일 날, 자, 그날 기관들이 5만 주가 들어왔었죠. 이날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5만 주가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과 했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날 공개방송에서도 바로 이 YN텍을 여러분과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환경사업들, 폐기물 사업들, 레미콘 사업, 그리고 바로 이 해운 사업까지 고르게, 이런 환경, 폐기물 사업의 매출 비중도 40%, 해운업의 매출 비중도 40%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이쪽이 최근에 운임료가 컨테이너든 또 이 BDI든 이런 쪽에 운임지수가 올라가면서부터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지난년도 사상 최대치 94억이었는데 올해는 11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780억대인가 70억대인가 했던 게 이때였는데 지금 970억입니다. 1000억까지 왔죠. 자, 이게 좀 기형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형적으로. 그러나 기관들이 이렇게 자 지겹게 들어와서 오일선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기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차트만 그런 거지. 차트만. 특정 창구에서 개인들이 올렸다면 기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사서 올린 겁니다. 자, 이제 자 내일부터라도 다시 5일선의 음봉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자, 다시 기회 닿으면 음봉을 하고 있고, 갖고 계신 분은 자 한두 개 음봉이 나온다 해서 팔지 마시고 YN텍은 계속 이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박용호 회장의 얘기로는 지난 금요일 날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자 공식적으로는 운반선 3척을 영업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박용호 회장은 판방도 많이 갖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걸 사고 있다면. 그래서 자 그런데 배가 선박 매출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5척에서 한 7척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5척 정도. 이건 나중에 한번 통화를 한번 잠깐만요. 통화를 한번 해보자고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3척인지 박용호 회장 말 맞다나 5척인지 7척인지 한번 자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가총액인 700억대에서 지금 1000억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자, 이걸 누가 하냐고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 진짜 주식 클럽에서 여러분들이 자 매매할 수 있는 자 종목이죠. YN텍입니다. 축하드리고, 자 이거는 우리는 폐기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또 실제 이 골재 채취하는 부분의 얘기도 들었고, 골재 채취하는 분이 골재가 없어서 골재 채취를 못한다라는 거죠. 큰일이다라는 거지. 골재 가격이 뭐 따블을 줘도 공사를 지으려도 골재를 못 구하는데, 그러면 자 이 산업 폐기물들 이거에서 골재를 리사이클링해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먹거리예요? 바로 이런 산업 폐기물 업체들의 먹거리다. 그래서 이들의 수익이 자 이 그런 폐기를 해서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스팀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에다가 골재까지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사업도 되겠죠. 철거하면서 철거 비용도 당연히 받는 거고, 그래서 엉목고 알목고가 KGETS나 YN텍, 인선이NT 바로 이런 폐기물 사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기관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2개월 이상 기관들이 좀 KGETS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11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50억. 자, 시가총액은 있지만 기관 수급 들어온 거 봤을 때 이보다 더 자,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이때가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210억. 이게 지금 원래 150억이 약간 다운되는데, 자 1분기 성장을 보면 또 어쩌면 넘을 수도 있어요. 한번 지켜보죠. 자, 기관들 들어온 거 봤을 때 잘하면 너무 최대 실적이 넘을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KGETS. 네. 자, 그 다음에 자 바테카 인바디. 자, 의료장비 쪽은 지난주에 제가 음봉에서 하자고 자, 최승의 진짜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침에 서포캡 상승으로 갔다가는 그걸 그대로 운봉을 냈어요. 자, 보시면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다 음봉, 시초가 밑에 있는 음봉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일 힘든 음봉이죠. 이렇게 여기는 시초가고, 시초가인데 0.2% 음봉을 맞아서 0.2% 음봉에서 여기서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추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물리는 상황이 됩니다. 행보를 하는데 음봉에서 응보를 해버리니까 들어가면 네, 자, 물리고 아마 자, 수익을 내기는 오늘 어려웠을 것이고,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모두 다 200개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지수도 안 좋았습니다만 종목도 매매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나마 그래도 오늘 몇 가지 긍정적인 면은 여전히 최근에 워낙 강세 상황이 계속 자,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 연말만 해도 1150원대의 환율이 지금 114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114원 차, 1114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뭐, 예, 환율만 하더라도 3원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3%? 예, 자, 이건 뭐 크다고 봐야죠. 네. 자, 일단 그런 만큼 자,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 11조가 들어왔어요. 11조. 그 중에서도 미국계 자금, 자, 이 장기 펀드 성향을 갖고 있는 미국계 자금, 자, 이것이 10조 정도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자, 만약에 이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탈을 하면 달러로 바꿔가게 주식을 팔아서 그거를 원화를 받아서 달러를 바꾸고 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달러가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은 매수를 했으니까 자, 환율이 하락을 하는, 다시 말해 원화 강세 상황입니다만, 이들이 만약에 매도를 해버려요. 매도를 하면 받기는 뭐로 원화를 받죠. 주식을 팔았으니까 이거를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송국해 갑니다. 달러로 예, 환전을 해서 가져가 버리죠. 달러 수요가 부족하니까 달러가 강세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이 매도를 하면 그 자체로도 수급이 꼬여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예,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지금은 외국인이 이렇게 사서 우리나라 지수를 2450포인트 정도 끌어올려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늘처럼 외국인이 2000억 매도가 나왔다,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오늘은 힘듭니다. 다행히 오늘 코스닥은 29억이라도 뭐 많은 건 아닙니다만, 월요일날 이렇게라도 오늘 매도를 안 한 게 어디냐. 월요일날 꼭 우리나라 코스닥이 0.3% 출발을 하고 꼭 매도를 하죠. 매도를 해서 실제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94억인가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V자형 파트너를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30억 정도 매수를 자 했죠. 안 그랬었으면 아마 추가로 월요일날 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주가는 양보로 못 냈지만은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하방 경직선은 좀 보여준 게 아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장 지수 일봉을 보시면 그냥 하루 쉬어간 겁니다. 의미를 일부러 둘 필요는 없을 정도로, 자, 코스피도 오늘 하루 쉬어갔고, 그쵸? 시초가까지는 왔습니다만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코스피요. 자, 지금 증권사 센터장들이 이번에 3분기를 얼마를 보더란가요? 3분기 2600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다는데, 뭐 예,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고요. 가년 하반기는 뭐로 갈 거냐? 하반기로. 자,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 실적 시즌이 끝나면 실적은 누가 유리합니까? 대형주가 유리하죠. 그쵸? 실적은. 실적 시즌이 끝나면 당연히 중소형주로 가게 되겠죠. 중소형주가 유리할 겁니다. 오늘 뭐 증권사 직원이 방송에서 실적 시즌이 끝나면 대형주가 유리할 거다라는데 무슨 예, 뜬금없이, 그죠? 실적 시즌이랑 대형주가 유리하고 지수 자체가 2450까지 간 거지요. 자, 끝나고 나면 당연히 자, 실적이 조금 덜했던 중소형주까지도 좀 자, 수급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원화가 초강세라, 자, 그러면 수출주보단 어쨌든 대형주는 수출주죠. 또 원화 강세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수출주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내수주들
바로 제약바이오가 될 거라는 거죠. 제약바이오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대형주 장세가 자, 만약에 개별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코스닥 개별주가 올라갈 것이고,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당연히 대형주는 매기가 안 빠져나갑니다만, 나중에 실적 시즌이 끝나는 3분기 대에서부터는 자, 이 코스피 쪽으로 물량이 나가면 어디로 가겠냐? 코스닥 갑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이미 그 전조가 있죠. 코스닥이 나쁜 거 아닙니다. 이미 코스닥은 개별주 장세가 오는 내수주가 움직이는 자, 그 전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미 모바일 게임과 화장품이라든가 전기차,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여기 다 있습니다. 특히 자, 코스닥 지수에 제일 연동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라고 봐야죠. 얘네들은 뭐 이 시가총액 비중도가 35%? 아마 이 정도는 될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스닥장이 좋으면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좀 제약바이오의 신고가 깨고 있는 종목, 자, 제약바이오를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신고가 깨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휴젤도 자, 휴젤이 신고가를 좀 계속 깨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이미 1분기에 190%나 영업이익 성장했습니다. 1분기만. 자, 원래 1분기가 자, 190%나 성장을 했고, 전체적으로 원래 800억, 지난 연도에 600억, 원래 800억, 작년에 비해서 한 200억 정도는 휴젤이 더 나올 거로 보여지고, 실적 잘 나올 종목들. 자, 메디톡스도 자, 진짜 주식 라벨을 자, 받은 종목이죠. 진짜 주식입니다. 자, 메디톡스도 500억, 510억, 750억, 원래 1000억. 1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도 신고가를 자, 와 있죠. 제약바이오 쪽으로 의외로 신라젠 자, 신고가 자리가 여기였었죠. 자, 다시 저점을 높여가고 있으니까 또 신라젠도 매물소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깰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셀트리온도 뭐 신고가에 자, 매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사적 신고가 자리죠. 여기가 신고가 자리입니다. 자, 이미 상황은 대형주 위주로, 자, 대형주 위주로 제약바이오 쪽은 이미 상승할 수 있는 바탕은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하이닉스, 자, 이들의 위세에 눌려서 이들이 별로 사람이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제약바이오 치고 괜찮은 기업 지금 대부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그러니까, 자, 제약바이오 대선, 자, 하반기에는 전기차가 오늘도 대박입니다만, 이거를 하반기에 이걸 갖고 먹을 수가 있나요? 이미 이익이 났으니까 보유를 하는 거지. 오늘 진짜 전기차 대단하죠. 자, 전기차가 날아가면 바로 여러분들이, 자, 우리 이 진짜 주식 클럽에 온 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게 되죠. 전기차는 작년 11월 달 그리고 원래 2월과 3월 이때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가장 바닥부터 해왔던 게 전기차입니다. 오늘도 엄청나죠. 항상 코발트 쪽에 자,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자, NCA 양극할 물질의 에코프로, 일렉포일의 일친 머티리얼즈, NCL 양극할 물질의 LNF까지, 전해질 쪽의 후성이랑 자, 이 충전기 쪽의 PNE 솔루션, 하여튼 뭐 안 간 게 없습니다. 안 간 게 없고, 사막 콘덴서, 오늘 아까 S&T 모티브, 전기차 용 모터를 아이오닉에 공급하는 S&T 모티브, 그리고 사막 콘덴서까지. 원래 이제 사막 콘덴서는 MLCC 때문에, 자, 삼성전기가 MLCC로 대박을 내는 거예요. 똑같이 사막 콘덴서도 원래는 MLCC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또 이 전기차로 널려니 DC 전력 변환 콘덴서로 전기차 섹터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실적주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자, 전기차는 거의 대부분이 자, 진짜 주식 라벨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얘들은 라벨을 받았을 정도로 엄청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오늘, 자, 지수는 오늘 약보합이었고, 자, 음봉을 맞았고,
많은 종목이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이 대장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주도업종들인 전기차가 갔기 때문에 오늘은 자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뭐 에코프로 하나 갖고 있으면 사실상 게임 끝이죠. 에코프로는 자 얼마나 많은 급소를 지난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저한테 받았습니까? 에코프로는 그때 NCA 양극할 물질에 대해서 이네들의 에너지 밀도가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등등등 NCA 양극할 물질에 대해서는 그때는 뭐 엄청나게 분석을 했죠. 그 이후로는 추격 매수 될까봐 에코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하게 여러분한테 분석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때는 뭐 매일 일어나면 스미모토 시장을 어떻고 맨날 에코프로를 여러분에게 말씀 추천하기가 바빴었던 자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열심히 문자를 보내드렸었고 간간히 그 뒤로도 따라가면서 거래는 합니다. 그러나 7월달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없죠. 에코프로는 대신 매도해야 될 자리도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7월달에도 계속 전기차는 이익 극대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에코프로 이익을 자 극대화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느 거 하나 뭐 안 가는 건 없습니다. 다 날라갔죠. 자 상위 1% 진짜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뭐 대장은 일진머티리얼즈 원래 상승폭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아마 지금은 에코프로랑 비슷할 거예요. 다 170% 정도. 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 자리에 들어왔어도 다 100% 이상은 나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전기차는 거의 웬만하면 100%죠. 에코프로와 일진머티리얼즈가 사실상 대장이었었고 중간에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제 방송 오늘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또 온라인 국고차나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을 계속 시간 체크하면서 와서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에코프로를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에코프로는 아는데 계속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학증적으로 이런 종목에 신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듣다 보면 그러면 중간에 계속 어딘가는 들어와서 매매를 했겠죠. 지금은 7월달 들어서는 매수하자 말자 말씀드리고 갖고 있는데 자 어디 구간에 들어왔어요? 모든 분이 지금 다 이르기 신고가라는 거는 모두가 다 수익 구간에 있죠. 그것도 10% 먹었느냐 150% 먹었느냐의 차이겠죠. 많이 먹으면 150%도 먹었을 겁니다. 다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면 제 방송을 듣는 분은 뭐예요? 얘를 급소이다. 얘는 진짜 주식이니까 원래 최대 실적입니다. 260억. 자 진짜 주식을 수급이 들어오는 급소이 딱 잡고 그 다음부터는 얘를 이익 극대화해야 되니까 에코프로는 팔면 안 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방송을 듣는 거죠. 제가 어디서 방송할 때마다 에코프로가 얘기하면 제가 매도하라 하겠습니까? 계속 보유를 하겠죠. 에코프로. 자, 일진머티리얼즈는 자, 일진머티리얼즈도 그렇죠. 매수 구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리고 하는 자리는 급소 구간에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왔던 자리이고 중간에 지금도 간간히 따라갑니다만 지금은 워낙 급등을 했고 일진머티리얼즈가 저점 대비 170%나 이미 급등을 해 있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집중 매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기관들이 매도가 있었죠. 기관들이 오늘 매도로 전환했고 그런데 자 주가는 오늘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런 종목들 전기차는 외국인 기관들만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여의도의 부티크들 큰 손들도 마찬가지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부 중간에 안 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파는 거를 사서라도 추가 상승 절대 수익률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여의도의 큰 손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일진머티리얼즈 상하프론테크는 그래도 요것은 최근에 자 많은 제아의 전문가들도 많이 추천하는 경향을 보였었고 여러분들에게는 뒤늦게 자 이거는 보면 6월달에도 자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정도로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달 되니까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상하프론테크를 추천하기 바빴죠. 우리는 너무 좋았죠. 자 그네들이 추천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 우리는 수렴 구간에 그리고 자 급소 구간에 이럴 때만 매수 구간에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자 전문가를 추천하면서 확장됐을 때는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하기가 좋았죠. 상하프론테크는 수익을 내기가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덕분에 자 그 다음에 후성을 보죠. 후성도 정별에 정확히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달에 집중적으로 거래할 만한 자리가 나왔죠. 정별의 급소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급소가
그리고 여기에 급소, 여기에 급소, 여기서 급소. 요거는 여기서도 마지막 문자까지 후성은 계속 쫓아가면서 거래를 했었고 오늘 최고죠. 8% 급등을 했는데 오늘 대규모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후성 자 끝까지 아마 이때부터 해서 지난 3월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지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마 자 후성은 초반부터 자 이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자 후성뿐만 아니라 일진이든 에코프로든 여러분이 열심히 추천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진짜 주시고 전기차 섹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진짜 주식이기 때문에 자 모든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 다 진짜 주식입니다. 그 얘기는 다 최대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수급 들어와서 급소를 만드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신고가를 또 한 번 깼네요. 자 여기 신고가 넘기 전 마지막 급소입니다라고 해서 문자까지 보내드렸고 여러분에게 상위 1% 압축을 하고 진짜 주식에서 속을 내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갔고 오늘은 무려 8%나 또 한 번 급등을 했네요. 자 어쨌든 후성이 또 한 번에 대박을 냈고요. 자 이번 마지막까지 문자를 보낸 게 상하프론테 그 다음에 마지막은 PNE 솔루션이었죠. 가장 최근까지 후성과 사마프론테크를 추천했습니다. 후성 마지막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문자를 보낸 건 PNE 솔루션이죠. 할 게 없으니까 이거 정도 하고 지금 S&T 모티브도 자 아이오닉에 모터를 공급하는 S&T 모티브 사실상 전기차 할 거 없는 분들은 이거라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 코엑스에서 바로 S&T 모티브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PNE 솔루션. 자, 2차전지 제조 쪽이고, 전기차 급속 충전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전기차용 부품주로 인식이 되고 있죠. PNE 솔루션. 뭐, 사실상 이제 전기차로는 얘가 상하프론테크와 PNE가 사실상 마지막 종목이다. 그죠? 상하프론테크. 자, 우리가 마지막, 자, 여기서부터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후성도 최근까지 매매를 해왔었죠. 그 다음에 가장 최근까지는 바로 지난주에 했는 게 PNE 솔루션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전기차는 더 할 게 없죠. 신규주가 상장을 하면 모를까 이제는 더 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도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투자에 아마 중요한 종목군들 효자 같은 종목들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도 폐기물이 또 올랐어요. 산업 폐기물. 산업 폐기물은 별로 자 웬만한 방송이나 다 관심이 없었죠. 우리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맥커리가 코엔텍을 잡으면서부터 우리는 인선ENT, YN텍, KGTS 자 이들이 주목을 했고 이 호주 투자은행인 맥커리가 자 5천억 펀드를 만들어서 코엔텍을 추가 매수를 할 거다라는 루머도 많았었고 결국 이번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이 됐죠. 아 맥커리가 코인텍을 1000억을 추가 매수를 했어요. 이제 4천억 정도가 남았어. 4천억. 5천억 펀드를 만든다 했으니까 1000억을 코인텍 추가 매수했었고 공개 매수에 4천억이 남았어요.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신기하게 기관을 다 들어온 거 봐보세요. 인선ENT도 자 오늘 기관 수급이 14만 8천 주가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더 중요하죠. 얘들은 자 지난 금요일날 16만 주가 들어왔었고 오늘 다시 15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을 했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에게 이 문자로 들어간 자리는 다 급소 구간이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다 보유 중입니다.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지금은 보유 자리고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이날은 괜찮았죠. 목요일까지는 목요일날 외국인들 15만 주가 들어온 날까지는 여러분이 매매가 됐었습니다. 그날 실제 이 시간 진짜 주식에서도 매매를 해도 되는 자리라 그랬죠.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자 오늘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유만 하시면 되고 홀드하자고 인선ENT는 그랬던 것이었고 얘가 대장입니다. 시가총액 2,800억에 영업이익이 250억에서 자 28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엔텍이 2,300억 400억 거기에 영업이익은 한 160억대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에도 코엔텍은 맥커리가 들어가면서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인선ENT는 자 얘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마무시합니다만 수익 가치도 탁월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인선ENT가 기간 수급만 들어오면 제가 올라갈 거라고 1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관들이 매도가 엄청난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관들이 결국 매도가 나오고 그럼에도 주가는 받았어요. 다 개인들 제 주위에 있는 뭐 부티크들 큰 손들 이들